안녕하세요. 치과의학사TV의 치과의학사입니다. 오늘은 속쓰림에 관한 위장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보통 이제 커피를, 아침에 공복에 커피를 많이 드신다던가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던가 아니면 술을 많이 드신다던가 그런 경우에 이제 약국에 와서 물으세요. 갤포스가 좋나요? 아니면 개비스콘이 좋나요? 물으시는데 두 약 모두 속쓰림에 드시는 약은 맞는데요. 둘 다 조금 드시는 경우가 달라요. 그러니까 갤포스를 드셔야 되는 경우 아니면 개비스콘을 드셔야 되는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오늘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고요. 그리고 두 약의 먹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먼저 갤포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갤포스는 이제 뒤에 M이라고 붙어 있는데요. 이게 시리즈별로 나오면서 뭐 이렇게 이름이 조금씩 바뀌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M이라는 단어가 붙은 이유는 기존의 알루미늄 성분의 갤포스에 이제 마그네슘이 들어가서 마그네슘의 M을 따서 M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효능을 보시면 속쓰림, 위염, 위산, 가다 이렇게 세 가지 라고 적혀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증상이죠. 속쓰림, 위염, 위산, 가다가 적혀 있는데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부분은 속쓰림의 원인이 위산, 과다일 때만 갤포스를 드시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쓰림의 갤포스를 드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위산, 과다에 의한 속쓰림일 때만 드시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위산 저하 때문에도 속쓰림이 올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위산 저하 때문에 어떻게 속쓰림이 올 수 있어?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근데 위산 저하인 경우에는 이제 위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위벽 세포의 기능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인데, 그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제 조직들이 약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해지고 그 다음에 탄탄하지 않고 얇아지면서 조금의 산에도 속쓰림이 유발이 되는 거죠. 원래는 이제 보호가 돼 있으니까 조금의 산이나 적당한 산에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조직이 얇아지면서 그 약간의 위산으로 인해서 또 속이 쓰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산증으로도 속이 쓰릴 수 있다는 걸 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저산증일 때는 갤포스 같은 제산제를 드시면 오히려 더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산이 안 나와서 문제인데 나오는 위산마저 제산제로 중화를 시켜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네, 이런 갤포스, 제산제 갤포스에 대한 성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성분은 알루미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 아까 제가 마그네슘 때문에 M이라는 단어가 붙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인산 알루미늄과 수산화 마그네슘은 산을 중화시키는 제산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시메티콘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스 제거하는 역할을 해요. 보통 이제 속 쓰리시면 같이 더부룩한 증상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메티콘이라는 성분이 들어가서 가스를 제거해서 좀 더부룩한 증상을 완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가끔 갤포스 먹고 다른 거 먹으니까 안 낫는다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 더부룩한 증상이 안 낫는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셔야 될 게 여기 기타 첨가제 보시면 보이실까 모르겠네. 백단 한천이라고 있습니다. 백단 한천. 한천과 팩틴이 있습니다. 한천과 팩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위벽을 피복하는 역할, 그러니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천과 팩틴도 제가 알기로는 갤포스 M이 되면서 새로 들어간 성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갤포스 같은 경우는 제산제 역할을 하는 알루미늄과 마그네슘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피복을 하는 한천과 팩틴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메티콘이 가스 제거하는 역할, 이렇게 세 가지 역할로 이제 우리의 위산, 과다나 속쓰림을 증상 완화를 시켜주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갤포스가 방금 말씀드린 갤포스가 위산 과다에 의한 이제 속쓰림에 듣는 제산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개비스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개비스콘은 이제 렉킷 벤키저라는 회사에서 나온 옥시의 모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약이고, 속쓰림에 드시는 약은 맞는데 이제 속쓰림 중에서도 역류성 식도염, 그러니까 가슴까지 다 쓰린 증상이 있으실 때 드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그 역류성 식도염의 개비스콘 더블 액션, 아니면 여기 윌로겔 더블 액션 이라고 적혀 있는데, 개비스콘 더블 액션이랑 똑같은 약입니다. 회사만 다르고 이제 성분과 함량이 모두 동일한 약이고요. 여기 효능 보시면 속쓰림, 위산 역류, 소화 불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드시는 약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꼭 가시면 이제 개비스콘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개비스콘 말고 개비스콘 같은 성분의 약을 달라고 하시면 아마 이런 약들이나 다른 같은 성분, 같은 함량의 다른 회사 약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약들을 이제 역류성 식도염에 드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보통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는 원인이나 이유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식사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바로 눕거나 엎드리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위내 내용물들이 소화가 되기 전에 식도로 역류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이유로는 이제 위에도 괄약근이 있어요. 저희가 변 볼 때만 괄약근이 있는 게 아니라 위에도 괄약근이 있는데 이 괄약근이 위 상부와 하부에 있습니다. 근데 위 상부 괄약근 같은 경우는 이제 위랑 식도를 연결시켜주는 괄약근이고 이 괄약근이 평소에는 항상 닫혀 있어요. 근데 이 닫혀 있는 괄약근이 문제가 생기거나 염증 같은 게 생기거나 다른 면역세포들의 공격을 받아서 괄약근이 약화가 되면 이제 위 내용물들이 공복의 위산들이 다시 역류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올 수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가슴이 쓰리거나 기침이 난다거나 쉰 목소리가 난다거나 그렇게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이나 위내 산도 같은 검사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혹시나 비슷한 증상이 있으시면 병원에 꼭 가보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래서 여기 개비스콘 더블 액션, 그다음에 윌로겔 더블 액션의 성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분은 알긴산 나트륨, 그 다음에 탄산수소 나트륨, 탄산칼슘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 알긴산 나트륨이라는 성분은 개비스콘에서 그러니까 요 약들, 요 현타객들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인데 이게 해조류에서 추출한 성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성분이 이제 위산과 반응을 해서 점착성 계를 형성합니다. 형성해서 위산의 역류를 막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탄산수소 나트륨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이제 위산과 형성해서 CO2, 이산화탄소를 형성을 하는데요. 이 이산화탄소가 위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알긴산이랑 위산이랑 반응한 접착성 계를 위내 상부로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리어 같은,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위산이 역류하는 걸 막는 배리어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알긴산의 작용을 돕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있는 탄산칼슘 같은 경우 제산제입니다. 그래서 위산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 개비스콘은 이제 역류성 식도염에 드시는 약이라는 거고요. 겔포스와 요 약들의 알긴산 나트륨 성분으로 하는 약들의 이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겔포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산제입니다. 그리고 다시 보시면 여기 알루미늄, 마그네슘, 이온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온들이 이제 우리가 겔포스를 먹으면서 다른 약을 같이 먹으면 상호작용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약의 흡수가 더뎌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겔포스랑 다른 약들은 같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제산제이기 때문에 위내 산도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다른 약과 같이 드시면 안 좋고요. 그 다음에 개비스콘 더블 액션, 그러니까 윌로겔 더블 액션, 알긴산 나트륨 성분으로 하는 약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부작용이 주의할 점이 없느냐도 아닙니다. 보시면 알긴산 나트륨, 탄산수소 나트륨, 나트륨이 되게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이제 건조물로서 하든 그냥 함량으로 하든 꽤나 많은 용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고혈압 환자분이시거나 아니면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약을 드실 때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겔포스에 드시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겔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식사 전이나 아니면 식사 중간에 드시는 게 좋고요. 식사를 이제 하신 이후라면 2시간 정도는 있다가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산제잖아요. 그러니까 위산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식사하시고 얼마 안 돼서 드시면 이제 소화작용이 위산이 중화되면서 소화작용이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식사 전에 드시거나 아니면 식사하시고 나서 한 2시간 정도 있다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알긴산 나트륨 성분의 약들은
식사를 하고 나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 후에 드시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역류성 식도염에 드시는 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음식물을 먹고 나오는 위산들이 역류에서 생긴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드시는 약이기 때문에 보통은 역류성 식도염이 이제 음식물을 먹고 나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식사하고 나서 드시라고 권유를 해드리는데요. 근데 뭐 과도한 스트레스라던가 뭐 공복에 커피를 드신다던가 그런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속이 너무 쓰리다. 그럴 때는 굳이 식사 때까지 기다려서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식사 전에 드셔도 되고요. 아프실 때 드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갤포스랑 이런 약들은 증상 완화제지 치료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약들에 의존해서는 절대로 위장관 질환들을 고칠 수 없습니다. 낫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속이 쓰리실 때는 이제 드셔도 되지만 속이 안 쓰리신데 굳이 계속 드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증상 완화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만성적인 뭐 위염이나 이제 위장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식단으로 조절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식단으로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해 주시는 게 맞고요. 뭐 주의할 점이라면 이제 주무시기 전에 한 3-4시간 정도는 뭘 안 드시는 게 좋고 공복에 커피나 다른 신 음식들 안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평소에도 맵고 짠 음식들은 조금은 피하시는 게 좋으며 동물성 단백질 등의 양도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약들을 드시는 법에 대해서 설명이 끝났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상 치과의학사 TV의 치과의학사입니다. 감사합니다.